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트코인이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, 오랫동안. 왜 이렇게 정체가 됐는지 제가 한번 뇌피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지금 보시면 거의 3월 달, 5월 달부터 뭐 거의 변한 게 없죠. 110일부터 115니까 이 3월 달부터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, 거의. 115, 4옵니다, 4. 이게 오랫동안 정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? 나스닥은 꽤 올랐잖아요.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뇌피셜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홀더가 바뀌는 게 아닌가, 구성이. 그래서 이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, 이게 지금 구성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작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험을 추구하는 자산들이 매력적인 게 워낙 많이 늘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스닥도 굉장히 매력적이죠. 지금 내러티브가 너무 좋아요. 내러티브가 인공지능, 그 다음에 로봇, 뭐 우주 개발,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내러티브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.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쪽으로 좀 나간 게 아닌가.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알트코인. 알트코인도 그 뭐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스테이블 코인에 영향을 주는 이더리움,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이쪽이 워낙 또 내러티브가 좋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비트코인이 위험을 추구하는 이 리스크 자산의 에셋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,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같이 동조해서 움직였던 거라면 지금은 이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. 실제로 지금 오지들이 많이 팔고 나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 요즘 들리잖아요. 오지들이 막 14년 오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걸 팔았다, 뭐,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. 8년 잠들었던 오지들.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자산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과거에 위험을 추구하던 그 위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나가고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성이 바뀌면서 전체 가격은 떨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 수요자, 전체 홀더는 거의 똑같은 거야. 근데 이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정체되는 거죠.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도 지금 그대로니까 단지 수익 구성만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의 홀더의 구성에 굉장히 큰 변화가 전환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어떻게 밝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뇌피셜인 거죠, 뇌피셜. 가격 움직임을 봐도 그런 게 좀 보이는데, 예를 들어서 이번 4월 달에 트럼프가 그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게시를 했을 때도 이게 사실 덜 떨어졌거든요. 비트코인이 25% 정도 떨어졌나?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엔비디아는 50% 떨어졌어요. 그리고 바닥 찍고 지금 70%에서 80%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나스닥 1위 기업이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거예요. 나스닥 1위 기업인데 50%가 떨어졌다가 70%가 올랐잖아요. 지금 비트코인은 뭐 30% 떨어졌다가 40% 정도? 30%도 안 됐죠. 얘가 금값이 갈 때 같이 가져오면 좋은데 지금 이런 구성 변경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갈 때도 같이 못 가고 금이 갈 때도 같이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이 안정 추구 쪽 성향인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안정 추구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사람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금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강화가 될수록 이게 비트코인이 커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.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비트코인은 금의 내러티브고 다른 코인들, 뭐 이더리움, 솔라나 이런 것들은 금의 내러티브가 아니고 초당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나 이런 기술주와 비슷한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금의 내러티브를 가져가야 된다.
왜냐하면 금의 내러티브가 있어야지 이제 기존 트레디셔널한 자산의 이제 펀드들의 이제 편입이 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.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험추구 자산으로 계속 가 있으면은 이 펀드들이 얘를 비트코인을 펀드대로 편입할 이유가 없죠. 나스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비트코인을 같이 위험한 걸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코릴레이션이 작을수록, 그러니까 나스닥과 반대로 갈수록 그 기존 펀드 내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, 현재는 거의 0%인데 이제 하버드 같은, 이제 하버드 재단 같은 데에서 예외적으로 뭐 조금씩 1% 정도, 2% 정도 지금 그 편입을 시키긴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고, 일반적으로 거의 0%에 가까운데, 이게 5% 정도만 늘어나도 이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한 개 코인당 1밀리언 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금의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면은 이제 펀드대로 편입이 더 강화가 된다.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채권 시장이 무너질 때에는 진짜 우리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뭐 코인은 거의 20배, 20밀리언, 이것만 해도 10억, 14억 정도 되는데,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거의 110, 한 코인당 뭐 200억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겠냐 싶겠지만, 이런 균열의 조짐이 좀 보이거든요, 사실.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기 때문에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부채 수준이 너무 높고 37조 달러고,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, 근데 채권의 매력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이자를 요구하고, 레이 달리오도 뭐 3년 정도 후에는 심장마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JP 모건의 그 다이먼도 채권 시장의 균열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금의 내러티브로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런 비트코인 홀더가 바뀌면서 가격 정책이 있지만, 저희 뇌피셜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좀 더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다. 예. 아무튼 간에 또 뇌피셜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.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